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 한국어 교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토픽 1 읽기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47회와 57회 문제를 가지고 읽기에 59번에서 6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로 설명하는 시간이고요. 이 한국어 동영상이 끝나면, 이 영상이 끝나면 일본어로 설명하는 영상이 이어서 올라오니까요. 여러분들 먼저 한국어로 어렵지만 듣는 연습을 해보시고 일본어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기 59번의 문제는 보기의 문장을 문맥에 맞게 끼워 넣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문장이 한 문장이 나오고요. 그 문장을 위에 있는 지문에 어디에 넣어야 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문장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60번 문제는 같은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 써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같으면 맞는 그런 문제고요. 61번 문제는 괄호 안을 채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장 중간에 괄호가 나와요. 그래서 그 괄호가 접속사를 넣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어미를 잘 어울리는 어미를 잘 사용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자 그걸 찾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62번 문제도 60번과 마찬가지로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또 접속사라는 말이 나오죠. 계속 읽기 공부를 하다 보면 접속사를 공부하세요. 접속사를 알아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이 접속사로 인해서 문장의 흐름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접속사를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문장이 어떤 것이 오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쉬운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읽기 문제에서 이 접속사 그리고 어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조사요.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회화 중심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 대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접속사나 조사 부분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생략해도 된다. 특히 조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대화를 잘 보면 물론 어떤 조사에 대해서는 생략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 말하는 것이 그 말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의 대화 내용을 잘 보면 조사를 굉장히 정확하게 제대로 잘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정확한 한국어를 표현하고 말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조사는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접속사의 그 쓰임새, 그러니까 접속사를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그래야 한국어를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어미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열심히 어미 공부는 하시니까요. 어미는 강조 안 해도 여러분들 어미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보면 접속사나 조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안 하신다고 할까? 좀 이렇게 소홀하게 그냥 안 해도 괜찮은 이거는 생략해도 괜찮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토픽 1도 그렇지만 토픽 2로 가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토픽 1 공부하실 때 미리 꼼꼼하게 체크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을 위해선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제가 접속사를 그래서 한번 이 토픽 1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접속사를 정리해 봤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 그런 분위기나 그런 그러니까 뉘앙스죠. 뉘앙스나 그런 의미가 맞을 때도 있지만 또 실제 상황에서는 약간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그 갭이라 그러죠.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접속사를 일단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는 했지만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모두 다
뭐 소시대 같은 경우는 그냥 소시대로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하면요. 그리고는 소시대 소래가라 뭐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의 뜻은 소시대라든지 소래가라라는 의미로 사용되는구나. 자, 그러면 그리고를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실제 문장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문장을 만들어 보셔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이 접속사 부분을 정확하게 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예문을 적으셔서 문장을 적어 보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실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반드시 체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단 문장을 만든 것만으로 성공이다. 그 다음에 또 번역기를 돌려서 이게 번역기에서 맞게 나오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한국어 선생님한테 체크를 받으셔야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혹시 지금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댓글에다가 코멘트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47회에 59번과 60번 문제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의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을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곳에 어느 곳에 이 문장이 들어가야 맞는 것인지 이 문장을 어떻게 완성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글을 완성해 보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찾아보시는 거고요. 60번 문제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해주세요.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59번에는 3번이고요. 60번에는 1번이에요. 여러분은 몇 번으로 정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왜 3번이고 왜 1번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9번 문제를 풀 때는요. 먼저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먼저 읽어주시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내일은 공부방에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은 공부방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이름 같은 거예요. 이름 같은 거라서 어떤 교실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그 센터의 이름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에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졸업식이라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할머니는 여기에서 주인공은 우리 할머니예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할머니는 한글 공부방에 다니십니다. 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니고 있는 학원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그런 이제 교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한글 공부방에 할머니가 다니고 계신데요. 한글 공부방에 다니십니다. 한글 공부방은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노인은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나이가 많으신 분을 노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문장과 우리 할머니는 한글 공부방에 다니십니다 라는 문장과 그 다음 문장에 한글 공부방은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라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앞에는 우리 할머니가 지금 이곳에 다니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할머니가 다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바로 뒷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곳에 갑자기 한글 공부방 내일이 졸업식이다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그 다음에요. 바로 이제 노인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요. 할머니는 이곳에서 3달 동안 한글을 배우셨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를 말해요? 한글 공부방. 그러니까 할머니는 한글 공부방에서 3달 동안 한글을 배우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글 공부방은 노인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설명에서 할머니는 여기에 3달 동안 한글을 배우고 계세요라는 문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갑자기 내일은 공부방에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할머니는 내일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할머니는 내일 선생님한테 고맙다라는 마음에 그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3달 동안 한글을 배우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할머니는 내일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문장이 바뀌죠. 흐름이 바뀌는 거죠.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할머니가 지금 한글 공부방에 다니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 할머니가 해오셨던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지금 선생님한테 편지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로 바뀌어서 물론 여기서 문단이 나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문장을 넣어야 되는데 어디에 넣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거와 가장 잘 어울린 졸업식이 있는 날이라는 설명과 계속해서 어울려서 쓸 수 있는 말이 어떤 건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니까 3달 동안 할머니는 한글 배우셨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지금 감사의 편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럼 뒤에 이 쓰려고 하는 이유가 뒤에도 나올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편지를 쓰십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편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편지를 왜 쓰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더 좋겠죠. 여기에 보면 내일은 공부방에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졸업식이니까 이제 할머니가 졸업을 하신다라는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가장 어울리는 곳은 디귿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달 동안 한글을 배우셨고, 그리고 내일은 공부방에 졸업식이 있고, 자, 졸업식이 있다 보니까 할머니는 선생님한테 감사의 편지를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유가 있고 또 그 이유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계속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59번의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이유인 거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치하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말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일치라는 것은 똑같아야 돼요. 그쵸? 표현도 똑같아야 되고 아주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같은 것은 다른 표현을 썼지만 결국 같은 내용이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표현된 표현이나 이곳의 표현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답이 아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내용이 같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지금 5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다 보게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 선택지부터 이렇게 문장으로 올라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선택지를 이걸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선택지를 하나하나 다 읽어서 다시 확인하고 이러면 2번, 3번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60번 정도 풀다 보면 거의 끝나는 시간이 다 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서 앞부분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풀고, 그리고 이제 이 59번, 60번 이쪽부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해서 계속 천천히 풀면 결국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기 마지막까지도 시간을 절약하면서 그리고 정확한 답을 찾는 방법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이 글의 같은 내용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으면 좋으냐 하면 먼저 선택지를 읽고 그 선택지의 하나하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선택지가 맞는지. 그 방법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방법이 가장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할머니는 이제 한글을 쓸 줄 아십니다. 자, 할머니가 한글을 쓰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편지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자, 2번을 보면 할머니는 감사의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자, 할머니가 받은 것이 아니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머니가 쓰고 계신 거죠.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니에요. 3번은 할머니는 한글 공부방 선생님이십니다. 자, 할머니는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었죠. 그리고 4번에는 할머니는 졸업식 날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자, 졸업식 날 선생님께 편지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읽으신 게 아니죠. 그래서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61번에서 62번. 자, 이번에는 접속사를 찾는 문제네요. 자, 접속사를 찾을 땐 이 괄호의 앞과 뒤의 연결 부분이 어떻게 되면 좋을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요. 61번에 1번, 62번에 2번이에요. 그럼 왜 1번인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61번에 기억에 들어갈 말을 찾을 때는 자, 먼저 선택지를 보니까 접속사예요. 그러면 그리고는 어떤 접속사인지, 그러면은 어떤 접속사인지, 그러나는 어떤 것인지, 그래도는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는 뭐예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뒤에 문장을 연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나열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떠냐면요. 그러면은 보통은 물론 문장에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대화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을 사용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문장에서 쓸 때는 앞에 무엇 하면 자 그러면 나는 무엇 할게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 같은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돼요. 자 그리고 그러나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문장에 있는 내용을 이해는 해요. 그래서 그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서 다른 의견을 또 내놓는 그런 경우에 그래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속사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먼저 잘 알아두면 이런 경우엔 금방 쉽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기억은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야 어울리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기억 괄호의 앞문장과 그 다음에 괄호가 들어있는 문장을 읽어보셔야 되죠. 그래서 앞문장을 보면 첫사랑은 내용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영화입니다. 잊지 못한다 그러면요 계속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는 영화는 뭐예요? 인기가 많은 영화였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영화에 나온 음악은 요즘에도 인기가 많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한테 기억해서 없어지지 않을 만큼 인기가 많고 그리고 음악은 아직도 요즘에도 계속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래서 영화도 인기가 있고 음악도 인기가 있고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그리고가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요즘에도라는 그 도가 나와 있죠. 도는 뭐예요? 네. 앞의 내용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학생입니다. 친구도 학생입니다. 둘 다 학생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영화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악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즘에도 인기가 있으니까 옛날에 나온 영화지만 요즘에도 계속해서 인기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힌트를 보면 에도라는 말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보통은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같이 가져가고 또 이 문장 안에서도 또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에서는 요즘에도라는 말에서도 그리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는요. 62번 문장이에요. 문제예요. 자, 62번 문제는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59번 문제는 5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위의 지문을 다 읽어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의 접속사를 찾느냐고 빨리 찾아야 되니까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이렇게 봐서 그리고구나 하고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용이 같은 것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또 다시 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죠. 자, 이럴 때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선택지를 먼저 본다. 이런 거죠. 1, 2, 3, 4번에 써 있는 문장을 먼저 본다.
자,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한번 볼게요. 첫사랑은 새로 나온 영화입니다. 이랬어요. 자, 이렇게 첫사랑은 새로 나온 영화입니다의 문장이 있는데 이 많은 문장 중에 어떤 걸로 확인을 할지 이렇게 되죠.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여기 보면 되는데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 훈련이 아직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여기에서 그 중요한 단어가 될 만한 게 뭐예요? 첫사랑은 새로 나온 영화입니다. 영화라는 말도 있고 첫사랑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한번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첫사랑, 제일 첫사랑이 눈에 띄기 쉽지요? 여기 첫사랑, 여기도 첫사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첫사랑이 있는 문장을 보면 10년 전 영화인 첫사랑도 다음 주부터 여러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한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문장 첫사랑 요것만 보지 마시고 이 문장을 한번 봤을 때 요 전체 한 문장은 다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벌써 10년이 된 거, 10년도 그 전에 영화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첫사랑은 1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첫사랑도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여러 극장이면 뭐예요? 많은 극장. 극장은 뭐예요? 영화관을 극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영화 보는 곳. 그래서 여러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극장에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예 이 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전체 문장은 일단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랑은 새로 나온 영화입니다는 아니죠. 10년 전에 나온 영화니까 1번은 아니고 2번을 또 보면 첫사랑을 보여주는 극장이 많습니다. 이 문장 안에 다 있었잖아요. 그쵸? 여러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2번은 맞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요. 3번은 사람들은 영화 첫사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영화 첫사랑에 그 다음에 첫사랑 또 나왔으니까 이 첫사랑은 다 봤는데 그 부분이 없었죠. 그래서 첫사랑을 보면 첫사랑은 내용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서 관심이 없습니다는 틀린 답이에요. 자, 마지막에 4번에 요즘은 첫사랑에 나온 음악을 잘 듣습니다. 자, 첫사랑 계속 나왔는데 음악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음악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음악은 요즘에도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잘 안 듣습니다. 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 있는 문장과 위에 지문에 있는 문장을 찾아서 직접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다 보면 정답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52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9번에는 3번이고요. 60번에는 2번이에요. 한번 볼게요. 며칠 후에 다시 가보면 우리가 놓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며칠 뒤에 후는 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보면 우리가 놓고 온 거, 무언가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놓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장을 한번 보면 우리 동네 산에는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동물이 많이 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산의 동물들이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며칠 후에 다시 가보면 이라는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어울리지 않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 우리 동네 산에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산에는 동물들이 먹을 것이 별로 없다라는 그냥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래서 저와 동네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산에 가서 먹을 것을 놓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뒤에 부분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앞에 있죠. 겨울이 되면 동물들이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겨울이 되면 산에 가서 먹을 것을 놓고 온다. 이렇게 인과관계라고 해요. 그 원인하고 결과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니은에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요. 다음 문장 볼게요. 토끼나 산새들이 다 먹은 것입니다. 토끼나 산새들이 다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먹었다는 거죠? 먹을 것을 놓고 옵니다. 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다 먹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면은 이어질 수가 있지만 다 먹은 것입니다. 라는 거는 이 앞에 어떤 것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것입니다. 라는 말은 그 앞부분에 있는 어떤 설명을 그 결론을 내서 대답을 하는 설명을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디귿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며칠 후에 다시 가보면 우리가 놓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토끼나 산새들이 다 먹은 것입니다. 네, 하나도 없는 이유가 토끼나 산새가 다 먹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3번이 답이에요. 뒷문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은 힘들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매년 기쁘게 일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사실에 대한 설명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글을 쓴 사람의 기분, 그쵸?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지금 59번을 푸느냐고 다 봤기 때문에 그냥 보면 되겠죠. 자, 1번 우리 동네 산에는 토끼가 살지 않습니다. 자, 토끼가 먹었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답이고, 동물들은 우리가 산에 놓고 온 것을 먹습니다. 네, 동물들이 다 먹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맞지요. 저는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힘들지만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자, 동물들은 먹을 것을 찾으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자, 동물들이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지만 산을 올라갔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잘 푸셨나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61번하고 62번 풀어주세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61번에는 1번, 62번에는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왜 1번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문제는 고쳐, 고치고, 고친, 고쳐 이렇게 되니까 고치다, 기본형에 플러스 어미가 붙어 있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어미는 어떤 어미들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고쳐주거나, 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죠? A도 하고 A거나 B거나 C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미로 사용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보려고는 의려고라는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걸 생각하는 거죠.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의려고라는 거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치고 싶지만 이건요. 자, 고치고 싶다라는 거는 원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고치고 싶다라는 건데 싶지만인데 원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미로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고친 것 같아서라는 건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도 고친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이 어미를 집어넣고 고친 것 같아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라든지 고친 것 같아서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이런 뒤에 이제 또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어미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어미를 찾아서 쓰는 것은 그냥 그 한 문장으로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괄호가 들어있는 그 한 문장을 보면 그리고부터 요 문장이죠. 여행 가방이 고장 났을 때 가방을 빌려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가방이 고장 났다. 가방이 고장 났고 그다음에 빌려주는 서비스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가방이 고장 났을 때 가방을 어떻게 서비스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방이 고장 났을 때 뭔가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고쳐준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미 고치다라는 그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고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방을 고쳐줍니다. 자, 그리고 빌려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니까 가방을 고치는 것도 해주고 서비스도 해준다 이러니까 두 가지 이상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나열해주는 그런 어미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을 고쳐주거나 빌려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한 문장만 보고도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2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1, 2, 3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 공항. 그러니까 공항을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죠.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말 여권이죠. 자, 공항에서 여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권은 어디에 써 있나요? 보니까 여기에 있죠. 여권을 안 가져온 사람들에게 여권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답이 안 되고 2번 공항에서 가방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아까 읽은 문장이네요. 가방
빌려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공항에 편리한 서비스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는 건 서비스가 아주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비스가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도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는 이 서비스가 들어있는 문장을 읽어봤었죠. 자,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 되겠죠. 요즘 공항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건 뭐예요? 이것저것 많은 서비스를 즐긴다는 건 뭐예요? 즐겁다 뜻이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즐긴다는 거는 그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즐거운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편리한 서비스가 별로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공항에 옷을 바꿔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옷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옷을 찾아보면 여기 겨울옷 있죠. 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 겨울옷을 맡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는 보면 공항에서 옷을 바꿔준다 그랬어요. 여기는 맡아주는 거고요. 맡아주는 거는 보관해주는 거고요. 바꿔주는 거는 체인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자,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59번에서 62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접속사, 조사, 어미 공부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해두시면 토픽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수업을 마치고요. 아직 채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등록하셔서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다 찬네를登録 してない方はチャンネル登録をして、一緒に勉強しましょう。いいねとチャンネル登録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